인간의 이기심 권력자들의 민낯과 우리의 자화상.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2를 보면 달고나에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최고 권력자부터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최고 권력자들의 이면. 1979년 12월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한 군부 세력이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며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달랐죠.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료 군인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90년대의 한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국가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벤처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기업들의 특혜성 대출을 실행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 아들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기관들의 압박을 가했고 관련 부처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00년대 한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을 주요 정부기관장으로 대거 임명했습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에는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앉았죠. 이들은 퇴임 후 대통령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 검찰총장은 대통령 관련 수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를 무마시켰고 나중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벌과 기업인들의 탐욕. 2015년 국내 최대 전자회사의 회장은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강제로 가져가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 결국 회사를 접어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청년 사업가 김 씨는 사회문제 해결을 외치며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는 삭감되었고 사회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초기에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자 돌변했죠. 수수료는 2배로 올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3. 정치인들의 위선. 서울 강남의 한 구청장은 재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이 명분이었죠. 수년 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청장의 가족들이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원주민들은 높아진 집값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부처의 한 감사관은 대규모 예산 낭비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가 바로 그의 승진을 좌우하는 상급자였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덮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원하던 승진을 했습니다. 한 지방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도로 개설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주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4. 우리 주변의 이기심.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들은 투명한 재건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부풀려졌습니다. 이주비 책정 과정에서도 대표들의 가구는 특별히 높은 금액을 받았죠. 주민을 위한다는 말 뒤에 숨은 이기심이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습니다. MRI나 CT 촬영을 반복하게 하고 값비싼 약을 처방했죠. 병원 수익과 자신들의 실적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기심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 인간의 이기심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특성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체가 살아남았고 이러한 특성이 우리의 DNA에 각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 극심한 경쟁 사회는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로 이어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새로운 시도들. 자유시민들은 올바른 투표로 투명한 정부와 정치인을 뽑아 감시하고 퇴출시키며, 기업들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 한 지역 공동체는 마을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죠. 교육의 변화. 일부 학교들은 협력형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지만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성이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인간의 이기심은 완전히 없앨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자기의 이익 추구가 결국은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즉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이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력자들의 이기심부터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이기심까지 우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